안녕하세요, 다이프렌드입니다. 오늘은 3S20 PCM으로 작은 배터리 팩을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배터리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 목적이며 기존의 3S20 PCM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배터리는 1860에서 1860 352에서 21700 48X로 준비를 했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궁금하거나 조금 더 자료가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판매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하고 통화를 하게 돼요. 근데 의외로 배터리 밸런싱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팩을 치거나 조립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배터리 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보호회로가 열이 난다, 아니면은 다른 증상들이 있다. 그래서 배터리는 그 배터리의 그 밸런싱은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저처럼 간단한 팩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자석 두 개면은 이렇게 굳이 지그가 없어도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수축 튜브 같은 경우는 예쁘게 씌우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지금 좀 이따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좌우,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쪽을 살짝 먼저 오므려 주세요. 그러니까 센터를 먼저 잡으시고, 지금같이 센터를 먼저 잡으신 다음에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을 먼저 오므려 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열로 수축을 하시고요. 지금처럼요, 반대쪽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몸통을 하시면 이렇게 좌우가 균일하게 예쁘게 수축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수축 튜브가 찢어지거나 한쪽으로 편차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참 쉽죠? 지금같이 깔끔하게 됩니다. 영상처럼 간단한 그 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꼭 지그를 사용하지 않아도 저렇게 자석으로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3S1P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석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지그를 따로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좋은데 없을 때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라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팩을 칠 때 이렇게 닷새를 치실 때는 꼭 내가 맞겠지가 아니라 꼭 한 번 더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꼭 확인하시고 지금처럼 반대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했으니까 이렇게 실수 없도록. 이유가 뭐냐면 니켈을 하면서 니켈 스포치면서 잘못해가지고 화상도 많이 있고, 또 잘못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화재나 폭발 위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두 번, 세 번 확인을 하시는 게 습관적으로 확인하세요. 습관적으로 확인하시면 좋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전문가야가 아니라 전문가도 두 번, 세 번 확인한다.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많이 한 번 더 이렇게 점검을 하자라는 거고요. 저는 밸런싱 케이블을 이렇게 직접 연결을 안 하고요, 니켈로 뽑았어요. 그래서 니켈로 뽑아서 쓸 거고요. 저게 원래 카드 같은 걸로 살짝 댄 다음에 접으면 쉽게 접히는데, 저는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저는 중간에 이렇게 카드 같은 거나 아니면 철판 같은 걸로 살짝 대서 꾹 누르면 직각으로 딱 맞아 떨어져요. 저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3S20 PCM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사용 중에 납땜하는 과정에서 쇼트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이따 후반부에 보면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꼭 테이프를 가리거나 캡톤 테이프로 가린 다음에 납땜을 하거나 해요. 근데 그래도 실수를 하거든요. 저조차도, 그러니까 저희조차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실 때는 특히 눈이 침침해서 나이 때문에 아니면은 시력이 원래 안 좋아서 눈이 침침하시다 그러면 더더욱 그러는 거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신경 쓰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회수해 보면 쇼트가 거의 99%예요. 99%이기 때문에 인두기 사용하시면서 쇼트나는 부분이, 그래서 저는 니켈로 뽑은 이유도 그거예요. 니켈로 뽑아서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좀 더 여유 있게 선들이 여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쇼트날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물론 이쪽 BMS 쪽에서도 니켈을 빼고요, 배터리 쪽에서도 니켈을 빼긴 하는데 보통 BMS에서 먼저 선 작업을 해요. 조금 이따가 영상에서 나올 건데요, 저는 BMS에서 먼저
B-랑 이런 것들을 먼저 빼놔요. 니켈로 먼저 빼놓은 상태에서, 아니면 전선을 빼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에다 연결을 해요. 그래야 납땜할 때 조금 더 실수를 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시다가 만약에 안 되신다 그러면은 그 BMS를 밝은 데서 한번 보세요. 아니면 눈이 나쁘다 그러면은 사진을 확대해 가지고 잘 찍어 가지고 확대해 보시면 뭐 패턴이 검게 그을린 부분, 아니면 이렇게 빨간색 구리 색깔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 패턴이 단락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하실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저처럼 저는 지금 니켈로 다 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연결을 하시면 이렇게 불량을 내거나 고장을 낼 수 있는 확률이 극히 조금 더 줄어듭니다. B1, B2, B3 같은 경우는 보통들 이거 같은 B1, B2, B3 같은 경우는 신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압만 감지하는 거기 때문에 니켈을 가장 얇은 걸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뭐 저야 뭐 조금 얇은 니켈을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5mm짜리를 반 잘라서 저처럼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신호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가 뭐 따로 선을 연결해서 직접 배터리에서 빼서 연결해서 하면 편해요. 편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상처럼 저렇게 니켈을 별도로 작업하는 이유는 이렇게 쇼트가 많이 납니다. 쇼트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가 납을 긁어내긴 했는데, 보통 이렇게 하시기 전에 먼저 납을 먹여 놓으세요. 미리 해 놓으시면은 이렇게 납땜 하실 때 조금 더 하고 또 빨라요. 또 빠르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고온에 빨리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저온에 조금 더 시간을 줘서 이게 납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틀리기 때문에 납땜은 기본적으로 고온에 빨리 해라,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보셨죠? 여기 그 B- 갈 거예요. B- 단자도 니켈로 이제 먼저 빼놔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니켈 부분은 저는 원래 이제 니켈 부분에 이게 수축 튜브를 씌우는데 이 영상 찍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영상 찍기 위해서 한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수축 튜브를 씌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작업할 때는 수축 튜브를 안 씌우는 대신에 캡톤 테이프를 전지나 이런 데다 바를 거예요. 그래서 캡톤 테이프를 먼저 이렇게 전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니켈을 용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각 밸런싱 케이블들을 순서대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블이 아니라 밸런싱 단자들이죠. 단자들을 순서대로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렇게 보시면 저처럼 위험하게 작업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수축 튜브를 씌우시면 돼요. 근데 저는 대신에 이렇게 캡톤 테이프를 발라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축 튜브를 씌워놓으면 좀 더 깔끔해요. 깔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낫다고 보세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1셀 이하나 700 1셀에 비해서 보회로가 조금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찐따, 뭐라 그러죠? 한쪽 면으로 이렇게 딱 붙는 게 아니라 한쪽 면에 딱 붙기 조금 치우치기 때문에 요런 거는 요런 걸 또 감안해서라도 저는 이렇게 수축 튜브를 안 하기는 했는데, 수축 튜브를 씌우고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보다시피 캡톤 테이프를 했어요. B-를 연결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B1을 연결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납땜을 할 거고요. 그리고 플럭스 같은 경우는 납땜을 하는데 좀 편하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럭스를 안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플럭스를 쓰시면 이렇게 저온에서도 빨리 납땜이 가능하고 또 고온에선 더더욱 빨리 납땜이 되세요. 그러니까 플럭스 사용하시는 거를 아끼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으면 PCB가 지저분해지니까 뭐 납땜했던 단자들이 지저분해지든가 막 얼룩이 생겨서 좀 그렇긴 한데, 적당히 해주시면 이렇게 빨리 쉽게 편하게 또 납땜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테크닉적으로 편하시니까 많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처럼 밸런싱 작업을 먼저 빼놓으실 때요, 출력 단자도 미리 빼놓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출력 단자를 딱 미리 안 빼놓고 이렇게 테이프를 가린 다음에 할 목적으로 저는 일부러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그 미리 빼놓다 보면 납땜하는데 납땜하다가 실수하는 과정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러니까 납땜을 하는 과정에서 PCB 불량을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지금 오늘 그 쓰는 게 아, 와트 수가 얼마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순니켈 0.15를 가지고 쓰긴 했는데 0.15 5mm 가지고 쓰긴 했는데 요거도 조금 얇아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봐요. 근데 꼭 보회로도 중요하지만 니켈이나 선 같은 것들도 그 꼭 그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전류량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나머지들은 다 두껍겠는데 지금같이 이 제품같이 특히 입력 측 출력 측 B 마이너스 B 플러스 쪽은 직접적인 출력이잖아요. 마이너스 쪽이야 뭐 보회로 걸쳐서 나간다 치더라도 플러스 쪽은 실제 이제 그 출력 값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뭐 저거를 B 플러스를 되게 얇은 선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뭐 P 플러스 P 마이너스는 뭐 두꺼운 선 쓰고 그리고 뭐 출력 저하돼서 문제 생긴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입출력은 동일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입출력은 동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전류량을 계산을 해서 쓰시면 되세요.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절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다 저는 돼서 일단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요 부분의 영상이 잘못해 가지고 전부 다 이게 미트무하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다 잘렸어요. 그래도 일단 가 대본 거랑 그다음에 실제 사이즈랑 다 맞아서 뭐 이렇게 그냥 넘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출력 부분 B-와 배터리 마이너스와 배터리 플러스 전압하고 출력 측하고 틀릴 때가 있어요. 이때는 이렇게 충전을 한번 해보시면 되세요. 충전을 꼭 한번 해보신 다음에 안 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오시기 전에 꼭 충전을 해봐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출력 단자를 미리 선을 빼놓으면 좋은데 저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안 했어요. 이렇게 보다시피 플러스 쪽은 그 배터리를 단자를 먼저 가렸습니다. 그래서 다 가린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또 쇼트를 많이 내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 플러스 할 때는 마이너스 쪽 가리고 마이너스 할 때는 플러스 쪽 가려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인두기로 쇼트 내는 거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 빼놓으면 더더욱 편하겠죠. 그리고 B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커트를 시킨 다음에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영상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처럼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미리 이 그러니까 P 플러스 P 마이너스 쪽을 미리 배선을 잡아놓고 시작을 해라. 그러시면 이렇게 납땜 중에 쇼트 나는 이런 불상사는 사라진다입니다. 지금 배터리랑 배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제가 카메라 설정을 잘못해서 화면이 잘렸어요. 그래서 혹시 납동 같은 게 그 LED에 붙을까봐 이렇게 노란색 에폭시로 가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뭐 테스트를 해보니까 또 잘 되네요. 그래서 저 밑에 그 글루건을 떼야 돼요. 저기 자리가 안 잡혀요. 이하나 700이라고 그 1860 것도 조금 두껍다고 해서 그런지 이게 자리가 안 잡혀 저걸 다 떼고 있습니다. 다 뗄 거고요. 에폭시의 그 글루건은 저렇게 떼지니까 좋긴 한데 그 가끔 뭐 이렇게 실리콘이나 이런 것들은 있으면 안 떼줘서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뭐 실리콘 장점과 글루건 장점 있긴 한데 저렇게 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 양면 테이프를 조금 더 발라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면 테이프도 뭐 끝에만 살짝 하면 되니까 저는 뭐 보시다시피 저는 글루건 썼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만져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진 않고요. 군데군데에서 충분히 버틸 수 있게만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 단자 부분에 그 글루건을 쏘시는 분이 계세요. 저도 뭐 단자 부분에 쏜 것처럼 보이는데 저 단자는 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글루건 단자 쪽에 하다 보면 열이 생겼을 때 저게 발화원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글루건이 녹으면서 그
쉽게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조금 꼭 단자 쪽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프렌드였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